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시간이 한 오후 5 시쯤 이렇게 됐는데요. 평일에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시간대가 굉장히 좋은데 햇빛도 없고 또 덥지도 않고 그리고 춥지도 않은 그런 이제 가을 오후 이런 날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음, 사실은 오늘도 이 시간을 갖기 쉽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보이는 이 그 감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어도 감이 많이 열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영상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제 그 한 가지에 막 5개, 6개씩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를 와서 탐내는 사람이 저걸 따가려고 자꾸 그럴 때 제가 다른 거 웬만한 건 여기 막 있는 거 뭐 가져가 뭐 그래 또 뭐 왜 또 나는 거니까 그래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감에 이렇게 가을에 화려함을 장식해 주는 이 주황색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주황색 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작년에 저 단감나무가 쓰러졌기 때문에 재작년에 근데 이제 이 대복나무가 이제 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가을에 주황빛이 이렇게 모든 나무가 노랗고 빨간 이런 단풍을 물들기 전에 이 감나무의 주황빛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빛 감을 보고 있으면 왠지 풍성하고 마음이 좋아요. 물론 대추, 뭐 밤나무, 뭐 이런 것도 열고 또 은행 뭐 이런 것도 열지만 이 감나무처럼 이렇게 또 특별히 이 대봉 홍시 대봉 감나무에 주황빛 이렇게 열매가 열어 있는 이 탐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감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감나무를 이제 감을 또 좋아했던 이제 우리 시어머니께서 감을 좋아하셨는데 우리 남편이 또 이 감을 좋아해서 이 나무를 이제 이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감나무에 감이 튼실하게 열어줘서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쓸쓸한 이제 가을 보통이 그렇게 낭만의 가을이라고 얘기를 말을 하는 거는 왠지 가을 하면 이제 쓸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주황빛 가을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색깔도 너무 밝고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앉으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며칠 전에 누가 와서 이 감을 따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막 좀 몇 개 따가면 괜찮은데 막 많이 따가고 싶어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제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까마귀가 매일 와서 이 감이 엄청 많이 열었는데 감을 얘네들이 몇 개씩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까마귀가 너무나 이제 많이 먹으니까 제가 이제 좀 쫓으려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까마귀를 쫓으려고 까마귀 까치 얘네들이 와서 이제 먹지 못하도록 조금 이제 여기서 있어 봐야겠다. 물론 이 감을 이제 또 지금 또 따서 갖다 놓으면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익어가는 걸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바라보는 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서리가 와서 이제 또 이 감나무 잎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감이 떨어질 때까지 마음의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주는데 그걸 굳이 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감나무를 좀 이제 까치와 까마귀로부터 감시를 하고 있답니다. 가을 오후에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가을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즐거운 뭐 여행도 가고 즐겁게 가을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가을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외로움 이런 것들이 스며드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엊그저께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니까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등을 엄청 구부리고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이제 요즘에 뭐 어른들은 웬만해서 아이들이 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간혹 얘기를 해요. 간혹 분위기 봐서 아이들에게 조금 내 부모가 얘기를 하면 잘 듣지 않지만 또 이웃 아줌마가 또 얘기해주고 이웃 다른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면 듣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웃들의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내 부모나 같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분들의 눈치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혼도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어른들이 오히려 겁을 지레먹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거나 또 이렇게 눈에 거스리는 모습을 보면 또 이야기를 해주거나 또 좋은 칭찬을 해주거나 이런 거를 어른들이 주로 더 아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극복을 했다 할까 좀 그런 스타일을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부리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나중에 거북목이 되고 저게 이제 그 척추가 이렇게 또 휘어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옆에 앉으면서 예, 그 핸드폰 그렇게 이렇게 등을 좀 세우고 이렇게 반드시 보면 좋잖아. 근데 왜 그렇게 구부리고 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하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얘가 그 의외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얼굴을 이렇게 들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조금 더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세를 똑바로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그거 고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아파. 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한 단계 더 다른 얘기를 조금씩 꺼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애가 이렇게 핸드폰을 집어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하는 마술을 한번 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술?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카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도 이렇게 좀 카드에 보여 있는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 다르죠? 뭐 이게 이거 이렇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마술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그래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응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걸 잘 알고 그러는 줄 알고 굉장히 신이 나고 자기가 마술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술을 어디서 누구한테 할 상대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애로운 그 아이와 그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한 거의 10여 분 차가 안 오니까 같이 앉아서 이렇게 놀다가 그의 차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헤어졌는데 지금 이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 고독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음, 형태이고 세대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이제 저는 좀 들어요. 그러는데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그렇게 극복을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렇게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고 뭐 그리고 온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가족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 가족이 내 생활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 생활을 나를 잊지 내 생활을 방해하고 했을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이 그 내 주변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애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인간은 다 외롭고 고독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달라요. 그것도 인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 음. 그래서 이 가족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혼자 사는 나홀로 가족이 수가 3분의 1은 된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외로움의 이 그 정말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이 내 가족이 다 내 주변에서 사라졌을 때 그 고독과 외로움이 오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어딘가에가 그 가족이 현존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외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진정한 외로움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진정한 자기의 가족이 있어도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뭐 이혼한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을 갈라 놓거나 부모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의 존재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과거에는 이제 자식을 많이들 낳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세대도 이제 저도 이제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데 우리 세대에는 어 뭐 "둘만 나 잘 키우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때는 거의 또 하나 낳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에, 그때에 인제 딸을 뭐 딸딸이를 낳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하나를 낳아서 셋이 된 이런 자녀가 셋이 된 이런 사람은 좀 있었죠. 그랬는데 아들을 하나 첫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만 낳고 이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고 또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붐 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이비 붐 세대의 부모들이 지금 이제 음 70이 가까워오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그래서 교육도 잘 받고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준 그런 자녀를 둔 그런 부모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자녀가 또 건강하지 못해서 일찍 이제 먼저 엄마 부모보다 먼저 돌아갔거나 또 그 아이를 하나밖에 키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 베이비 부분 세대는 대부분이 다 이제 또 맞벌이 그때도 맞벌이를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맞벌이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냥 바쁘게 뭐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세대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또 모셔야 됐고 또 자녀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또 핵가족 시대가 그때부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외롭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서운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세대의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고 또 이제 그 아들 이렇게 키운 부모들은 또 이제 다르죠. 이제 딸이 또 딸들은 이제 부모를 잘 생각해요. 그런데 아들들은 그 딸이 다 부모한테 잘한다는 얘기는 내가 결혼한 남편을 내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시집 식구에게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 식구 부모들은 이렇게 잘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어서 자기 부모한테 잘하면서 이 시부모를 좀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경향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어서 아들을 둔 이제 부모들은 굉장히 외롭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결혼시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자기 인권을 찾아갑니까? 그러면서 왜 남자만 자기 부모를 모셔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평등하게 이걸 주장을 많이 하고 양성평등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의 부모님에게 먼저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이제 열심히 뭐 시부모님한테 잘 하고 싶어도 또 경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양 부모를 다 돌볼 정도로 지금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집안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이 굉장히 지금 이제 문화 생활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들면은 자기들의 그게 내 삶을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 부모는 부모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녀들도 안 낳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세대에 지금 이제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인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까치도 이제 이렇게 감을 감을 따먹으러 이렇게 오는데요. 이제 혼자 와서 이제 따먹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를 데리고 와요. 친구나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맛있는 감이 있네. 그러고서는 막 따먹다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꼭 그 친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감이 적정하게 먹을 때가 됐는데 뺏길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감을 감시하고 앉아 있는데요.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 메슬로의 5단계 욕구라고 하는 그 심리 욕구가 있어요. 이제 그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모든 이렇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만족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나를 막 죽이려고 들거나 어떤 불안이나 뭐 어떤 무서움이나 이런 것에부터 내가 좀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합니까? 애정의 욕구가 이제 그 시작이 되어서 그 이제 3단계가 애정의 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와 이웃들과 이런 사람들과 이제 가깝게 지내고 싶고 다정하게 지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욕구를 갖게 되는데요. 4단계가 뭐더라? 이제 그 자꾸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이제 꺼내가지고 조금 좀 우스워졌는데요. 뭐 4단계는 뭐 있지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사람들에게 이제 애정의 욕구는 친구나 이웃과 막 이렇게 거기에 함께하고 귀속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이고 이제 그들 속에서 내가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4단계이고 그리고 이제 5단계가 뭐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좀 더 보람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 5단계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자아 실현을 하려면 뭐 이런 5단계 욕구까지 가려면은
내가 이제 그 외로움에 대한 극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그 외로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분주히 사람 속에 늘 이렇게 함께 해도 마음이 이제 뭐랄까 나는 언제나 우주 안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가족을 좀 더 이렇게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좀 있다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외로움의 기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 이제 늘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외로움을 좀 잊고 해소하고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날이 또 이제 음 내가 그 이 외로움 정말 그 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이 외로움과 고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 외로움과 고독을 내가 극복을 하고 힘든 이런 시간을 인제 어 지내고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렇게 소망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 나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나의 진짜 부모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 덜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어, 그 외롭지 않냐, 또 이런 거적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외롭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물론 이제 다른 이유로 제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은 뭐 눈도 웃고 있고요, 입도 웃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데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물론 이제 웃을 때는 예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안 웃으면 굉장히 제가 표독해 보이고 좀 쌀쌀맞고 좀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잘 웃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좋다 이런 얘기를 잘 듣는데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제 언젠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보통이 그 중년 이상의 남자분들이 자연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어느 여성분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분이 나이 드신 할머니예요. 이제 근데 말이 할머니지 제 나이쯤 먹었겠죠. 그런 사람이 혼자 사니까 이제 할머니지. 그러는데 그분의 얼굴이 그분이 계속 웃어요. 그냥 다니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그 PD가 그런데 이제 막 찍는데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고 그냥 웃음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고독을 극복을 하면은 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꽃을 봐도 아름답고 나무를 봐도 아름답고 풀 아프기를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물 소리를 들어도 굉장히 정겹고 무엇이든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이런 만물이 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행복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개념이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행복이라는 것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가끔 이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막 분주히 막 이제 밖을 나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를 만나러 이제 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유 어떡하냐 내가 이제 지금 외출 지금 이제 일정이 있어서 나가야 돼서 그런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너무 아쉽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여기 근방에 왔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통화를 막 하고 가는데 이제 어디 있다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 나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막 그랬는데 그분이 그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정류장 앞에를 섰는데 얼마나 놀래요, 제가. 그래서, 여기 왔냐고, 막 그랬더니, 이제 저를, 이제 통화하면서 저를 놀래주려고 그랬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이 운전을 했던 그 분이 남자분이고, 이제 같이 왔던, 이제, 물론 여자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남자분한테, 목사님 보더니 너무 좋아한다고 막, 이제,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따가 하는 얘기가, 아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얼굴 표정이 막 있지 있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좋아하고 살아야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살면 되지. 예, 꼭 있지 뭐 무슨 연인 관계야만 좋아해야 되나? 다 있지 누구든지 좋아하고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꼭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소속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을 짓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물이 돼야 된다. 뭐 내가 있지 그렇죠. 이제 가령 그 공원을 보면은 이건 내 것처럼 이제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도 굉장히 기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국가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놨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 이렇게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면서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누구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을 고유 명사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저 세계로 교회 부산 세계로 교회인가 뭐 하는 그 선현보 목사님. 그분의 설교도 굉장히 좋지만 그분이 그 전도 방식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분 설교도 쭉 듣고 또 미주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이제 한 달 되어서 나온 이제 어느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이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현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건데 그 복음을 너무나 단순한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서 지옥을 가야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막 가요.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를 끝까지 안 듣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냥 이런 그 전도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잘 전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으로 이제 그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이제 그분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그분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현실을 그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정말 귀감 있는 그런 이제 간증이지만 그분이 또 전도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도 들으시고 이렇게 또 그런 교회도 나가보시고 가까이 사시면 그런 교회도 나가보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급해진다 할까 좀 이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고 저도 이제 20살에 예수 영접을 해서 거의 50여 년을 정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이런 축복을 제가 감히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은 정말 제가 손으로 셀 수도 없고 말로 표현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은 정말 제가 너무 좋아서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다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정말 지옥에 가시는 일이 없도록 천국에 이르는 그런 복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